차이를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되는 카드뮴 농도에 대해서 물론 저게 육전구하고 실증분사하고 화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의 운영 편지인데요. 낙동강 상류환경협의체 대표님이 퇴짜 보내신 글인데 비타민이라는 저희한테 불립니다 하면서 영풍 석고 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 이런 부분을 지금 여전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석고 제련소를 없애달라는 강곡한 탄원의 글입니다. 여기 봐주세요. 사진하고 글자를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201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석고 제련소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고제련소 2022년 5월 원래 봄입니다. 외가리가 집단 폐사 왜 했는지 장관님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저 부분 그 다음 넘겨봐주세요. 안한 건 걸리는데. 예. 또 넘겨봐주세요. 예. 이런 자료는 여기도 있고요. 주요 방송사에서도 늘 나오는 환경 파괴 사례에 석고제련소가 낙동강 상류 1,300만 대한민국 영남의 저축인데요. 주민들이 먹고 쓰고 마시고 이용하는 가장 상류에 석고제련소가 있으면서 반세기 동안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 다시 무시하려고 합니다. 제련소 옆에 저 소나무 밑에 옛날에 다 소기가 무성했다라는 잔설거리가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저 누런 저 중간에 보이는 저 물, 저도 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전기 또 넘겨봐 주세요. 아까 그 지형을 보여드렸고요. 넘겨봐 주세요. 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2021년에도 이거 환경부가 고발하거나 지적한 내용입니다. 3건, 2020년에 11건, 2019년에 8건, 13년부터 여기까지 77건. 증인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경북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넘겨봐주세요. 이행 현황, 그리고 정부에서 이행 명령을 내렸을 때 쭉 이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고 이행 명령을 해서 조치하라는 기한 내에 다 했습니까? 기한 진행 중입니다. 기한 내에 다 했다고 물어봤는데 진행 중입니다. 예, 기한 내 기한 남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한 내 기한 오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계속. 자, 상관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석고제련소가 이러한 저는 분명한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는 그냥 추정. 예, 2분 추가하시고요. 이건 분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영업 정지 내지 영업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봐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60일 영업 정지 당했는 걸 그것도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사실상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고 공장을 가동 중이죠. 예, 법을 판결 확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가동 중이죠. 그렇습니다. 저기에 주변 지역이나 정화명령을 내린 그 땅 부지를 보니까 서울 면적보다 더 커요. 예? 서울 면적보다 더 크더라고요. 명령 부지가 서울 면적보다 오염된다고 추정되는 환경부 자료에서 나오는 얘기가 700제곱킬로미터가 넘더라고요. 서울이 600 좀 넘으니까. 넘겨주십시오. 판결문입니다.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로 작성한 대기 측정 기록부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점검을 안 했으면서 점검을 했다든지 이 판결문 이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수시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방류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공장 이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공장 이전이 아니고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하던 1,300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까 그 사진 등등은 사실관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은 예. 다음에 듣기로 하고 참고인 잠깐만 반갑습니다. 예, 치료하고 참고인 답변하시죠. 참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들어 죄송한데 짧게라도 석고재련소와 관련된 그리고 그동안에 다는 아니지만은 짧게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 느낀 걸 한 말씀 주십시오. 네, 120대, 33만 2,650대, 그리고 4,578회, 15만 4,728회, 이게 어떤 수치냐면, 석포 재련소 1, 2공장 지하수가 오염된 수치거나, 아니면은 이 카드뮴으로 오염이 돼 주기주치고다가, 그리고 하천수, 낙동강 하천수 또는 하천 복류수가 이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1970년, 그러니까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에 경제개발이 지상 최고의 그 가치로 치던 이 개발독재 시절에 이 낙동강 최상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주변의 살림을 함께하시고 지하수를 카드뮴으로 오염시키고, 이 카드뮴은 매일 약 22kg씩 낙동강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5일 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거 보면 석포 재련소 하류의 카드뮴, 이 기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낙동위원소 분석 결과 95% 정도가 77불에서 95.2%가 재련소 기원이다. 그리고 안동댐에 대적된 카드뮴의 재련소 기원이 57%에서 64%다. 그러니까 이 재련소 하류에서 이 카드뮴 기원은 석포 재련소부터 기원이 됐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리고 이 석포 지역 주민들 건강조사를 2015년 16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혈중 카드뮴 농도가 국민 평균의 3.47배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낙동강이라는 것이 하루에 1,400만 명이 이 식생활 용도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 지선을 안동댐으로 옮기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낙동강의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가 상류에서부터 중문적으로 카드뮴, 그리고 하류의 8급 도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시스템이 생성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낙동강 유역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에서부터 이 재련소를, 이제는 늦었지만은 이 재련소가 더 이상 낙동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리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장항재련소가 1990년대 초반에 폐쇄를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항재련소는 강상류가 아니고, 이제 참고인 예, 알겠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낙동강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데 최소한 5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 재련소 폐쇄하는 것이 이 지역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방합니다. 수도권에 이 치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댐 주변에 이런 공장이 있었다면 과연 발언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사람은 석포 재련소 문제를 꼭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여기 한노이 의원님들께 현장을 꼭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